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후 일주를 준비했는데요. 공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주로는 일주만을 설명드리는 내용이니까 사주 전체 형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사주는 글자 하나로도 많은 차이가 생기니까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부할 육식갑자 일주론 중 기토일간의 5번째 기후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식신인 유금을 깔고 있는데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유금 지장간 속에는 식상인 경금과 신금이 들어있는데 12운성으로는 걸록과 제왕에 해당이 됩니다. 기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땅이나 논, 밭, 야산,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으로도 봅니다. 구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 떠도는 것처럼 기토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역마의 기운이 강하고 자유분방합니다. 동물로는 오리인데 오리는 삶의 터전이 넓어서 걷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헤엄도 치는 등 여러 가지 재주가 있어서 만능 재주꾼 또는 팔방미인이라는 말을 듣지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사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유금은 절에서 치는 종이라는 뜻으로 절 사자를 써서 사종이라고도 하는데 구름에 덮인 계곡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로 차분하고 고즈넉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유금은 12운성으로 장생지에 놓여 있어서 학당기인이고 식신이라서 문창기인에도 해당이 되니 똑똑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일주는 자갈밭의 모습이라 자갈밭을 일구어 옥토로 만드는 사람으로 자기 손으로 무언가 일구어내니까 자수성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유금 속의 신금은 밭 속에 감추어진 보석을 의미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노력해 밭을 일궈내는 형상으로 큰 성공 가능성이 무한함을 의미합니다. 유금은 경금과 신금을 품고 있어서 외유내강으로 겉은 온화하고 부드럽지만 속은 강한 사람이라서 아니다 싶을 때는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아주 냉정한 면도 지니고 있습니다. 일지 유금은 귀문관살에도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귀문관살은 자유, 추고, 인미, 묘신, 진해, 사술에 해당이 되는데 귀신이 문으로 들어와서 빗장을 잠근다는 의미입니다. 일지 기준으로 지지에 있으면 작용하는데 운에서 와도 작용합니다. 사주의 오행이 치우쳐져 있거나 조호의 균형이 맞지 않고 수화 또는 금목이 상전하고 신약할 때 작용합니다. 불안, 강박증, 심한 변덕, 정서불안, 정신착란, 빙의,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망상, 환각 등 현대병이라 하는 이런 증상들이 일종의 귀문간살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유금은 원진살에도 해당하는데 잠이, 추고, 인유, 묘신, 진해, 사술이 원진살이니까 일지유금은 인목이 사주명식에 있거나 운에서 온다면 인유 원진살에 해당이 됩니다. 원진은 상대와 가까이 하면 증오의 감정이 생기고 또 멀리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남녀 궁합과 대인 관계를 볼 때 적중률이 높은 편이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묘유술은 철새 개금에도 속하는 것인데 잠긴 것을 풀어주는 자물쇠의 열쇠를 뜻합니다.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지에 있는 것이 가장 힘이 있고 또 2개 이상이면 더욱 확실하게 작용합니다. 직업으로는 의료, 법관, 카운셀러, 역학, 멘토, 교육 등이 철새 계금의 직업의 분야에 속합니다.
여기 을기사축의 글자 형태를 보면 글자가 굽어 있어서 굽을 곡자를 써서 곡각이라 합니다. 일간 기토는 곡각에 해당하니까 뼈, 관절, 신경 관련 질병과 수술수가 있기도 하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의 끝을 쭉 잡아당기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져 있다 해서 기억력이 좋은 특성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투거나 또는 서운한 일이 생기게 되면 마음속에 새겨두었다가 두고두고 되씹는 습성이 있습니다.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지유금은 식신이면서 12운성으로 장생지이고 유금 지장간 속에 식상인 경금과 신금은 12운성으로 록왕에 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공 록왕 좌에 해당합니다. 식상이 록왕이라서 식복이 있고 아주 부지런합니다. 일지 식상을 놓으면 맛에 대한 일가견이 있어서 미식가이면서 음식도 잘합니다. 또 남에게 많이 베풀기도 잘하고 남의 5만 가지 일에 참견을 잘해서 오지랖이 넓다고 하기도 합니다. 식상이 로강이면 선민성이 강하고 자기를 잘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신이 생으로 놓여 있어서 말을 아주 막힘없이 잘하는데 말 잘하고 말이 많다 보니까 말로 인한 구설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명의 경우는 건강하고 똑똑하고 현달한 자식으로 자식덕이 있습니다. 칼을 상징하는 경금과 신금을 식상으로 쓰니까 말로 남편을 꼼짝 못하게 잡고 잔소리가 심해서 부처 같은 남편이라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바가지가 심합니다. 식상이 관을 치니 남편을 우습게 보아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 낳고 남편과는 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성과 관성, 인성이 없으니 인종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재성을 인종하면 일간 기토가 음일간이니까 개수가 생공, 병종에 해당합니다. 생과 병의 만남은 돈 버는 능력이 타고나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남명의 경우는 처가 돈 버는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는 맞벌이일 가능성이 많고 처덕이 있는 사람이지만 처가 몸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관성을 인종해 보면 을목이 생공절종에 해당이 됩니다. 관성은 인묘가 공망이라 자기 재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직장 생활이 무난할 수 있지만 직장 운이 약해서 직업 변동이 많습니다. 또 관이 절지이고 일지는 자오묘요의 왕지에 속하니까 타인의 간섭과 참견을 싫어하고 통제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영업이나 전문직이 맞습니다. 여명의 경우는 관이 공망이라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득자부별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별거, 주말부부, 각방 사용 또는 업상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다면 흉을 피해가거나 해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관이 절대에 놓이고 공망이라서 자식과는 인연이 약하다고 볼 수 있고 자식과 일찍 떨어져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인성을 인종에서 보면 정화가 생공, 생종에 해당합니다. 정화가 유금을 보아서 천을 귀인입니다. 그러니 모친이 귀인이라서 모친 덕이 있습니다. 재성인 부친은 생공병, 인성인 모친은 생공생이라서 부모덕이 있는 일주입니다. 인성이 생공생이니 좋은 머리로 전문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해서 전문직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기후일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후일주는 식상을 로광으로 깔고 있어서 아주 부지런하니까
자수성가할 수 있는 일주입니다. 그러나 식상이 로광이라 말을 아주 잘하고 말이 많은데 식상이 경금과 신금이라서 말 속에 칼이 들어있어 말로 인한 구설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말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후일주를 요약 정리해 보았는데요. 기후일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높아심에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일주만 갖고 사주풀이를 하려고 한다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 내에 있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중요하니까 사주 전체의 형국을 잘 살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만 가득한 하루하루 되십시오.